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정치 이단화로 시작했던 트럼프는 불과 1년여 만에 관록의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꺾고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민의 선택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정치 신인이면서 이단화 취급을 받던 트럼프는 공화당 내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선 후보가 됐고 결국 정치 구단 힐러리마저 넘어서면서 백악관 입성을 결정지었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첫 부동산 재벌 출신 대통령이면서 최고령 당선자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 오하이오를 비롯해 민주당 우세 지역이던 펜실베이니아마저 석권하면서 주요 경합주에서 모두 이기고 매직 넘버 270명을 훌쩍 넘기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직 수락 연설에서 미국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Now it's time for America to bind the wounds of division. Have to get together. To all Republicans and Democrats and independents across this nation, I say it is time for us to come together as one united people. 지난해 6월 대선 장정에 나선 트럼프는 돌출 발언과 행동으로 공화당에서조차 반발이 많았고 인종차별 발언과 음담패설 파문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대중들과 백인 노동자층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지지자의 표심에 힘입어 8년 만에 공화당 정권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대이변의 주인공 트럼프가 초강대국 미국을 얼마나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은 트럼프의 향후 행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공화당이 10년 만에 백악관과 상하원 모두 장악하게 됐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원내 다수당 자리를 지켰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다수당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것은 200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NBC 뉴스는 9일 오전까지의 개표 결과를 토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239석을 확보해 과반인 218석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도 재선에 성공했고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51석을 확보해 절반인 50석을 넘겨 다수당 자리를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존 맥케인 등도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 대상인 34석 중 공화당에서 24개, 민주당이 10개를 각각 보유한 점은 이번 선거에서 자칫 공화당이 상원에서 소수당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의 가장 큰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뉴욕에서 토마스 소지 전 나소 카운티장은 공화당 잭 마틴스 후보를 52.4%대 47.6%로 꺾었지만 뉴저지에서는 스콧 가렛 의원이 조시 코티머 민주당 후보에게 석패했습니다. 구 선거구 빌 파스크렐 의원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뉴욕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척 슈머 의원이 4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혼다 의원은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본선거를 치르면서 한인 사회에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출마한 한인 후보들 전원이 승리를 거두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뉴욕주 하원 40지역구에 출마했던 론 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8일 당당히 3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공화당의 미리암 로드리게스 후보와 맞붙었던 김 의원은 압도적 표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3선에 성공한 뒤 내년 실시되는 뉴욕시 공익공호관 선거 등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맨하탄 민사법원 4지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주디 김 변호사도 한인 최초로 선출직 판사에 당선됐습니다. 그동안 임명직 한인 판사가 배출된 적은 있지만 한인 선출직 판사는 김 변호사가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뉴저지에서도 한인 시의원 후보 4명이 모두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3년 임기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팰리세이즈 팍 크리스 정 의원과 포틀리 피터서 의원, 테나플라이 다니엘 박 의원 등 3명의 시의원들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잉글래드 클립 시의원 선거에 재도전한 앨런 박 후보도 역시 승리했습니다. 이 밖에 그레이스 맹 의원, 조셉 크라울리 의원,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 토니 아벨라 의원 등이 성공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빌 파스크렐, 스캇 가렛 의원이 당선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팰리세이드 팍 위안부 기린비가 방치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부들이 뽑아놓은 것인데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훼손과 파손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이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0년 10월 세계 최초로 세워진 팰리세이드 팍 위안부 기린비. 일본 국회의원들이 제거를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기도 했고 일본 극우 세력으로부터 말뚝 테러를 당하기도 했지만 국립도서관 옆에 서서 꿋꿋이 역사를 증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린비가 뽑힌 채 길가 한켠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유는 공영주차장 신설 공사 때문입니다. 공사장 인부들이 공사 부지에 맞닿아 있는 기린비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뽑아 방치해둔 겁니다. 팰리세이드 팍 이종철 부시장은 방치나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옮겨놓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부랴부랴 시장하고도 만나서 얘기하고 뭐 우리 타운 입장에는 절대 이거를 기린비를 훼손하거나 뭐 막 무단위로 방치하거나 그런 의향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해 좀 주겠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백영현 1492 그린클럽 대표는 오늘 안타까움을 표하며 파손 방지를 위해 방수천으로 기린비를 덮었고 그 과정에서 동포들과 시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최소한도 미니멈 비닐로로 가렸어야 된다. 누워 계신 피지컬리 물리적인 돌 조각이야. 여기에 온기가 흐르고 피가 흐르려면은 우리의 영혼이 같이 감싸고 있어야 된다고. 이 부시장은 로툰도 시장과 협의해 공사 기간 동안 위안부 기린비를 보호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인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린비를 홀대한 타운 정부는 도의적 책임과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과 변동이 없이 동결됐습니다. 그 외 취업 이민 순위는 모두 오픈 상태이며 가족 영주권은 모든 순위가 소폭 진전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가 전달과 동일한 2016년 7월 1일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취업 3순위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가 한 달 진전했었습니다. 이외 취업 1순위와 2순위 그리고 4순위와 5순위 모두 우선 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또 취업 이민 영주권의 사전 접수 허용일은 모든 순위에서 오픈됐습니다. 가족 영주권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는 모든 순위에서 소폭 빨라졌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는 2009년 12월 1일로 전달 우선 일자 2009년 10월 22일에서 40일 앞당겨졌습니다. 가족이민 2A 순위도 2015년 1월 22일에서 2015년 2월 22일로 4주 전진했고 이 순위 B는 2010년 4월 15일에서 2010년 5월 8일로 3주 빨라졌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 역시 모두 각각 3주씩 진전했습니다. 다만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췄습니다. 주택 리스팅 가격과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 상위 100개 지역 중 80여 곳에서 지난해보다 렌트비를 낮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스팅 가격과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 분석 사이트 트롤리아닷컴이 최근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최근 임대료와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투를리아에 따르면 2016 회계년도에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 비율은 지난해의 7.97%에서 1.36%포인트 늘어난 9.32%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매매와 렌털 리스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메트로 상위 100개 지역 중 80여 곳에서 지난해보다 렌트비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물 부족으로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던 집값도 내려가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100개 메트로 지역 중 70개 지역에서 주택 리스팅 가격을 내린 셀러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올해 집값을 내린 주택 소유주 비율은 10.66%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14%에 비해서 0.52%포인트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중간 주택 가격이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2006년의 가격을 넘었다며 이 때문에 집값 조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위장한 신종 해킹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 가짜 쇼핑 앱이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악성 코드인 멀웨어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저장된 크레딧 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나가는 방식의 가짜 쇼핑 앱이 수백 개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앱이 실행되면 악성 코드, 랜섬웨어를 통해 해커가 원격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스마트폰을 잠금 상태로 만든 후 사용자에게 비밀번호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앱은 상품, 서비스 구매와 판매 신뢰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사용자에게 페이스북 증명서를 사용해 로그인하게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려 할 때 앱이 멈추거나 무작위로 팝업 광고창이 뜨게 하는 정크 앱 피해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플 측은 이러한 수백 개의 가짜 앱을 발견한 후 즉시 삭제했지만 해당 앱 개발자들이 앱 이름과 개발자명을 교묘히 바꿔 재등록해 사용자의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평점이나 리뷰가 전혀 없고 앱 출시일이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으면 우선 의심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MP3와 CD 등에 밀려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던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왔습니다. 최근 한국 내 아이돌 그룹은 새 앨범을 카세트 테이프로 발매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8, 90년대 향수를 자극하며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의 한 음반 가게. 진열대에 희귀한 카세트 테이프가 가득합니다. 제일 잘 나가는 상품도 단연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So cassette has that, you know, and it's kind of cool actually, you know, to own a cassette, you know, the days of like mixtapes and Walkman and stuff like that.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음악을 홍보하려는 신인 밴드에게 요즘 카세트 테이프 녹음은 필수입니다. People don't know your band. So first you release on cassette. So like 100 pieces, 150 pieces for the beginning. 일본에서도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계로 접속하지 않고 음악을 소유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카세트 테이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いや俺これ初めて見ましたこういうちゃんとジャケットがあるカセットって 덕분에 카세트 테이프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前年に比べると150、60% ぐらいの伸び率になってますね。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카세트 테이프 공장. 카세트 테이프 특유의 소리가 섞인 아날로그 음악에 매료된 젊은 층이 늘면서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There is the under 35 age group who have learned now life is not comprised of MP3s and earbuds. They like the sound of analog and that has really helped us a lot. 요즘 10대들에겐 새로운 발명품이나 다름없는 카세트 테이프. What's this? Do I put it in here? 신선함과 향수가 맞물려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부활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방침을 밝혀 막판 대선을 흔든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측 인사들이 다수 임원으로 있는 재단에서 상을 받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코미 국장은 이날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는데 친 트럼프 행보로 해석되는 공로상을 수상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취도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LA 북부 아주사의 투표소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총격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 발생 장소와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경찰국은 총격 용의자는 1명으로 보인다며 그는 중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년 6월부터 M전철의 브루클린 전철역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L전철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L전철 운행이 11회 추가됩니다.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 사이에는 12회,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27회가 추가됩니다. 팍스뉴스는 국토안보부 최신 통계를 인용해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올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10개월 동안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아시아계 이민자는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인도와 중국 국적자들의 밀입국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는 미국 비자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일요일도 맑고 화창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